저기 대연정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그게 막 서로 논란이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대연정하고 협치 내각제 차이를 좀 논란의 논점이 돼가지고 얘기한 부분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까 저기 안희정 후보님이 뉴스포차에서 말씀하신 게 대연정에서 저는 프로그램에서 말씀하시더니 또 협치를 또 다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무리 대통령이 좋은 대안이 있고 정책이 있어도 노무현 정권처럼 국회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은 대통령이 힘을 발휘할 수 없다고 예,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 세 가지의 차이점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저는 제가 이제 사람들한테 사이다라는 표현을 듣게 된 이유는 이렇게 말을 꼬지 않기 때문이에요. 맞습니다. 대연정은 곧 인터넷에 적으면 나오잖아요. 지금 현재 대연정을 만약에 민주당이 한다면 새누리당, 바른당 이런 데하고 손잡겠다 그 말입니다. 그냥 협력을 하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내각, 총리 이런 구성권을 주겠다는 게 그게 노무현 대통령이 말씀하신 대연정이에요. 아니 사과를 사과라고 불러야지 배라고 불러놓고 이게 난 사과 뜻이었다 이러면 어떻게 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저는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안 지사님한테도 아니 신조면 그냥 밀고 나가고 비판을 감수하고 잘못 말했으면 미안하다 그러고 끝냅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뭐 그게 그런 뜻이 아니고 그렇게도 아니고 협치라고 하는 거야. 당연히 연정이고 관계없이 당연히 협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당연한 얘기예요. 얘기는 과일이지 그냥 과일. 근데 사과라고 말했잖아. 사과가 배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다른 거죠. 그러니까 저는 좀 언어라고 하는 거는 국민들이 같이 쓰는 공통의 상징이 언어잖아요. 다른 사람은 대연정이란 말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본인은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 하면 어떡해. 삼성 장학생이라 그래요. 그렇게 말하면 구시대의 불법과 부정, 부패 구조를 청산하고 새롭게 공정한 나라를, 새 나라를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보기 때문에 이 청산해야 될 세력들하고 손을 잡는 거는 사실 그들을 구제해 주는 거잖아요. 저는 그 얘기하면 안 되는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 아니고 그다음에 요즘 이쪽 네, 저 친구가 보내준 좀 크게 얘기해 주세요. 보내준 거 읽을게요. 일단 시장님의 여성을 위한 정책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네. 저는 현재 근로복지공단에서 서울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30년 동안 운영 중인 저소득 여성 노동자를 위한 인천 여성 근로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여기서 여성 노동자들이 저렴하고 안정된 주거생활로 돈을 모아서 나가는 사람들도 많아서 저소득 여성 노동자들에게 꼭 필요한 정책입니다. 그런데 근로복지공단 측에서 아파트가 노후화됐다는 이유로 LH공사에 매각해서 올해 10월 정도에 최종적으로는 내년 10월에 허물고 비싼 돈 내고 입주해야 하는 다른 임대주택을 세운다고 해서 저소득 여성 입주자들을 압박하고 이제 나가라고 네. 하고 있거든요. 이명박 정부 때도 이런 시도를 했지만 그때는 도와주는 이렇게 열심히 도와주고 또 그런 국회의원들도 있고 해서 무산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공단이 끊임없이 정책 폐기 시도를 해서 아까 제가 뭐 시간이 없어서 많이 말씀 못 드렸는데 저는 대한민국 경제가 살아나는 유일한 길은 노동을 강화하고 노동자를 보호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대한민국은 노동자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노동자를 탄압하는 게 정부 정책입니다. 지금 아마 지금 본인도 그럴 텐데 이게 법정 근로 시간을 초과시켜서 일시킨 건 물론이고 이게 지금 1.5배 연장 초과 근로 수당도 제대로 주지 말라고 노동부가 시키고 있어요. 상여금은 계산해서 빼버려라. 원래 상여금도 넣어야 되거든요. 노동법상. 근데 노동부가 불법을 감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불법이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노동개혁이 법이 없이고 현재 노동부가 강행하고 있는 불법
이 지시를 합법화시키는 노동법 개정을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4대 노동개혁 입법이에요. 개학 입법이죠, 사실은. 막 그거 하면서 대통령이 막 서명하러 다니고 있죠. 성남에도 왔더라고요, 서명하러. 그냥 모른 척 해버렸어. 니끼리 누군지 시큰하다 가라고. 그래서 노동정책을 노동자 보호정책으로 대폭 전환을 해야 됩니다. 원래 그게 맞는 거죠. 그리고 노동조합을 강화해서 노동자들의 힘을 키워줘야 돼요. 그러면 이런 반론이 가능합니다. 중소기업들이 그러면 어떻게 견디냐 이렇게 말하죠. 이 나쁜 구조를 계속 악순환시킬 수는 없어요. 중소기업이나 납품업체들이 없으면 대기업들도 살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대기업들이 부당하게 아까 단가 후려쳐가지고 남는 만큼 다 뺏어간다고 그랬는데 그만큼 덜 뺏어가게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산업구조는 그냥 딱딱 긁어가지고 뺏어가는 거예요. 겨우 지 인건비 손해 안 보는 수준 정도로 겨우 살게 계속 약탈당하고 사실 뺏기고 있죠. 그래서 결국은 최저임금을 낮은 상태로 유지하면 그 덕을 누가 보냐면 그 영세기업들, 중간기업들이 덕을 보는 게 아니라 재벌 대기업들 창고의 금액이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최저임금을 올리면 그러면 잠깐은 이 압력으로 작용하지만 결국은 이게 올라가서 우리나라 먹이사슬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대기업들의 그 초과 이익이 줄어듭니다. 왜냐면 지들끼리 혼자 할 수는 없잖아요. 잘 시켜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노동보호정책으로 바뀌면 사실 이 먹이사슬처럼 엮여져 있는 재벌 대기업들의 이 과도한 이 영업이익이 좀 조정이 됩니다. 정상화되는 거죠. 그 힘들긴 하지만 그런 길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노동자들이 불법 노동을 강요당하는 그리고 아주 불안정한 직장에서 근로환경도 아주 나쁘잖아요. 그죠? 근데 법에 어긋나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되고 있어요. 그래서 근로감독관이라 불리는 노동경찰을 지금 현재 1300명 정도밖에 안 된다는데 이걸 한 10,000명 정도까지 늘려가지고요. 모든 사업장을 다 조사를 해야 됩니다. 노동자들이 얘기하지 않아도 다 갑자기 가서 조사하는 거죠. 실태 조사를 쭉 해보고. 응? 그렇게 하면 노동 현장의 불법 노동도 줄어들 테고 근로환경도 좋아질 테고 임금 좀 올라가고 근로환경 좋으면 그게 좋은 일자리잖아요. 그럼 청년들 일자리 문제도 거기서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모든 일자리 질을 떨어뜨려가지고 막 엄청난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고 있는데 여기 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남아있는 좋은 직장이라고 하는 게 기껏해 공무원하고 그 공기업하고 그 소위 대기업의 정규직 요거밖에 없으니까 이게 구멍이 요만해진 거예요. 그냥 취직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려고 그냥 생 난리를 치는데 이 경쟁의 방식을 바꾼다고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그게 바로 사실 교육제도고 입시제도예요. 아무리 바꿔도 답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 이게 산업 고용정책에 사실 연동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답은 산업 고용정책을 바꾸면 됩니다. 별로 안 어려워요.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을 수출하는 대기업이 아니라 고용 많이 하는 중소기업 지원 정책으로 대폭 확 전환을 해버려야 됩니다. 똑같은 돈 가지고. 그 다음에 노동자들 보호하고 부당하게 기업 이익 많이 누적 못하게 하고 같이 생산에 기여했는데 노동자들이 기여한 몫도 이만큼 있고 자본이 기여한 몫도 있는데 왜 노동자들 몫은 안 늘려주고 자본이 다 갔습니까? 이거 제가 지금 만드는 성동이 아니라요. 국민경제가 성장을 하면 국민 총소득이 있는데 계속 늘어나잖아요. 그죠? 경제가 성장을 하니까. 그러면 옛날에는 노동소득 분배율이라고 하는 게 일정했어요. 성장하는 몫의 일정 부분 80% 정도를 노동자들 일하는 사람이 가졌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비율이 자꾸 떨어지고 있어요. 그냥 총량으로 고정이 되어버렸습니다. 안 늘어나요. 그러니까 국민소득은 늘어나는데 노동자 소득이 고정이 되니까 노동자들의 몫이 70%까지 떨어졌어요. 10%포인트가 떨어졌다고요. 10%포인트면 얼마냐면 150조입니다. 1년에. 150, 60조가 노동자들이 차지하는 몫이 줄어들었는데 상대적으로 옛날 비율을 봤을 때 이 150조만큼을 사실은 산해유봉으로 쌓고 있는 중이에요. 이게 잘못됐잖아. 그래서 이것도 결국은 강자 중심의 노동 탄압 정책을 하다 보니까 생겨난 건데 이런 것들을 고쳐내고 지금 정상적으로 노동의 몫이 150조 원 정도가 우리 국민들한테 더 주문이 들어가면 경제가 살겠어요? 죽겠어요? 경제가 산다고요. 이것도 다 알고 있어요. 노동부도 알고 기재부도 알고 재경부도 알고 청와대도 알고 대통령도 알고 경제관리도 알고 다 알아. 안 해요 근데. 이런 얘기 절대 비밀이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 말고는 몰라. 이재명이 얘기한 포퓰리즘이라고 공격하면 돼요. 예? 제가 이런 얘기 한다고 포퓰리즘에 빨갱이 되고 있어요. 정치인들은 노동 얘기 안 한다고 그랬죠. 왜냐면 반기업인으로 찍힐까봐. 기업 프렌들리 안 하다고. 반기업인으로 찍히면 표가 떨어져요. 국민들이 거기 속아 있거든요. 맞습니다. 제가 경제성장 정책으로 분배와 재분배를 강화하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만들고 노동자들을 보호해서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늘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저보고 바로 너는 왜 성장 얘기 안 하고 맨날 나누자는 얘기만 하냐고 공격합니다. 나눠야 성장한다는 게 세계 석학들이 연구한 결과고 국제금융기관들이 권장하는 성장 방식이라니까요. 포용적 성장론이라고. 제가 제일 가슴 아픈 부분이 이런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그래서 사실은 SNS도 좀 더 많이 하고 연구도 해야 돼요. 그래 우리 발등을 안 찍습니다. 저한테도 나 지지자도 저한테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정말 가슴 아픈 일이죠.